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운향과의 대표적인 식물인 귤나무, 이 귤나무의 열매를 우리들은 귤이라고 하죠. 이렇게 귤을 우리들은 늘 먹게 되는데, 늘 먹는 귤을 먹으면서 귤에는 왜 씨앗이 없지? 씨앗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씨앗이 없으면은 이 귤나무는 어떻게 번식을 하는 거지? 그리고 씨가 없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씨 없는 수박이나 씨 없는 포도를 보면서 이게 뭐지? 어떻게 번식을 하지?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가 없는 열매를 맺는 열매들을 우리들은 단위결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위결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귤나무를 공부하면서 단위결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귤나무, 귤이라고 하면 우리 먹어보지 않은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 다 귤을 맛있게 먹게 되는데, 이 귤을 보면은 귤의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귤의 열매는 공처럼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좀 납작한 편입니다. 귤은 납작하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납작한 공 모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편구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납작한 공 모양의 요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감과라고 합니다. 좀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봐서 여기 감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귤골 열매다. 귤의 꼴을 닮은 열매다. 그래서 귤골 열매의 대표적인 게 바로 귤이기 때문에 귤골 열매라고 하는데, 귤골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탱자나무의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탱자나무도 열매가 같은 귤골 열매이고 감과입니다. 감과인데, 열매가 노랗게 익었을 때 열매를 칼로 이렇게 중간을 딱 잘라보면은 열매 껍질이, 겉껍질이 이렇게 두꺼운 겉껍질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죠. 이것을 겉껍질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외가피라고 합니다. 외가피라고 하는 이런 두꺼운 겉껍질이 있고, 이 두꺼운 겉껍질 속에는 또 10개 정도의 방으로 나눠진 열매살이 들어있는 방이 얇은, 그러니까 종이장보다도 더 얇은 반투명한 막질에 쌓여있는 열매살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속열매 껍질 아니고 죄송합니다. 중간 열매 껍질이라고 합니다. 중간 열매 껍질이 있는데, 이 중간 열매 껍질 속에는 이러한 알갱이들이 많이 또 들어있죠. 알갱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알갱이 속에는 달콤하고 맛있는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귤을 먹을 때 대개 요 속에 들어있는 속껍질, 내과피라고 하는 속껍질 속에 액체가 많이 들어있는 요 열매살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귤골 열매들은 열매 껍질이 3개가 있다. 3개의 열매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귤골 열매인데, 이렇게 겉껍질, 아주 두껍고 가죽질이고 두꺼운 겉껍질이 있고, 겉껍질 속에는 10개 정도의 방으로 나뉘는 종이장처럼 얇은 열매 껍질을 가지고 있는 중간 껍질, 중과피라고 하는데, 한자로 중과피라고 하는 중간 열매 껍질이 있고, 그 속에 또 알갱이를 싸고 있는 아주 작은 열매살을 싸고 있는 껍질이 있는데, 이것을 내과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속껍질이라고 하는, 그래서 겉껍질,
중간 껍질, 또 속껍질, 이렇게 껍질이 세 종류의 껍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감가라고 하는 귤골 열매입니다. 그래서 귤나무의 껍질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열매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매 껍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뭔가 이 죽은 깨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보이죠. 까만 점 같은 것이 보이는데, 여기 귤을 보면 이렇게 까만 점처럼 보이는 이런 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귤을 까먹고 나서 이 껍질을 겉껍질, 외과비라고 하는 겉껍질을 이렇게 눌려보면은 요 속에 까만 점 속에서 향기가 좋은 액체가 나오죠. 기름 성분이 나오는데, 이러한 점을 우리들은 샘점이라고 합니다. 샘점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요 점들을 선점이라고 하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샘이고,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옹달샘이라고 할 때 바로 샘입니다. 그래서 옹달샘이라고 하는 샘점에서는 액체, 향기가 있는 액체가 많이 옹달샘처럼 퐁퐁퐁퐁 솟아나온다 해서 요 점들을 샘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 겉껍질에도 샘점이 많이 있지만은 요거 잎의 뒷면이죠. 요 귤나무의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에도 이런 까만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죽은 깨처럼 많이 이렇게 까만 점들이 보이는데, 요 점 하나하나를 우리들은 조금 전에 여기서 말했던, 여기 열매에서 말했던 샘점이 잎에도 샘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잎의 샘점에서도 눌려보면 액체가 톡 튀어나오는데, 이 액체에는 향기가 좋은 귤나무만의 특유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바로 요 샘점에서 뿜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귤의 열매는 귤골 열매이면서 껍질이 세 종류, 겉껍질, 중간 껍질, 속껍질이 있고, 겉껍질 속에는 이러한 샘점이 많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귤나무인데, 이 귤나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귤을 까서 우리가 먹어보면은 대개 속에 씨앗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탱자나무도 같은 운양과 식물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귤골 열매인데, 탱자나무를 보면 요 속에 이런 씨앗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씨앗이 요 속에 들어 있는데, 이러한 씨앗이 들어 있는 것이 탱자나 유자죠. 그래서 유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매 속에, 열매는 한 10개 정도의 방으로 나눠지는데, 그 속에는 이렇게 씨앗이 많이 들어 있다. 그렇지만은 탱자나 유자는 이렇게 씨앗이 많지만은 귤에는 씨앗이 없다. 그럼 씨앗이 없으면 이 나무는, 귤나무는 번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씨앗을 심어서 번식을 하는 게 대부분의 식물들인데, 귤나무는 씨앗이 없기 때문에 번식을 자기 혼자 못한다. 불쌍한 나무가 바로 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번식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이 귤나무는, 사람이 없어진다면은 귤나무도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귤나무인데,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씨앗으로 하지만은 이 귤은 사람들이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가지를 꺾꽂이를 해서 번식을 하게 되죠. 번식을 해서 삽목이라고 하는 꺾꽂이 방식으로 이 귤은 번식을 하고, 사람이 번식을 시켜주지 않으면 귤나무는 더 이상 번식을 못한다는 슬픈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귤나무입니다. 이렇게 귤나무는 슬픈 운명을 지니고 있고, 이 귤나무는 꽃이 핀 모습을 보면 꽃 아주 예쁘고 향기가 엄청 좋습니다. 이 향기는 진한 향기가 꽃이 피어 있을 때
귤나무의 근처에만 가도 진한 향기가 온 동네를 진동을 하게 되죠.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흰색의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데 이러한 흰색의 꽃이 피는 모습이 보면은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있고 여기 수술이 있고 여기 암술이 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요 수술이죠. 수술을 보면은 수술이 여기도 수술 끝에 꽃밥이 있고 여기도 수술 끝에 꽃밥이 있어서 수술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이는데 여기 수술 때도 이렇게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수술 때가 여러 개의 수술 때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아래까지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데 요 수술대의 숫자는 한 20개 정도의 수술대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요게 파이프처럼 소개가 뻥 뚫려 있는 파이프처럼 삥 둘러서 요 암술을 삥 둘러싸고 있는 수술의 통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통을 우리들은 한자로 웅예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웅예통 속에 이렇게 암술대가 있고 암술머리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귤나무는 이렇게 수술통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이 다 달라붙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자나무도 마찬가지죠. 유자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대들이 다 달라붙어서 수술통을 이루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요 유자나무를 제가 요 사진을 요거 부분을 뜯어내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더니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요 아랫부분에 초록색 부분에 요것이 바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위쪽으로 흰색의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 위에는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고 수술대들은 가만 보면 수술대의 길이가 서로 똑같지는 않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수술대들은 모두 한 20개 정도 되는 수술대들이 딱 달라붙어서 파이프처럼 통을 이뤄서 수술통을 이룬다. 그래서 웅예통을 이루는데 이 웅예통 속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암술대, 암술머리가 있고 그 아래쪽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한자로 화반이라고 하는 꽃쟁반입니다. 요 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쟁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꽃의 쟁반이다. 그래서 꽃쟁반이 이렇게 있는데 이 꽃쟁반에는 이렇게 꽃받침도 붙어 있고 이렇게 꽃잎도 붙어 있고 수술대도 붙어 있고 또 이 꽃쟁반 위에는 이렇게 씨방도 있고 암술도 있다. 이러한 꽃쟁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유자나무나 귤나무나 마찬가지 똑같은 꽃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귤이나 유자는 수술통을 이룬다 하는 수술이 완전히 붙어서 수술통을 이룬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수술통을 이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탱자나무는 그러한 수술이 딱 달라붙어 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들은 이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별이라는 뜻이죠. 서로 떨어져서 이별했다. 그래서 이생하고 있고 여기에 수술대가 딱 달라붙어서 합쳐져 있는 것은 합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합생하는 수술이 합생하는 것을 수술통이라고 하고 이렇게 탱자나무는 이생해서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탱자나무는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털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얀 털이 많아서 나중에 열매가 익었을 때도 보면 열매가 다 익었을 때도 열매 껍질, 겉껍질 속에는 외과피라고 하는 겉껍질 속에는 이렇게 하얀 털이 잔뜩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씨방에도 털이 있고 열매 껍질에도 털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자나무는 보면은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에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하고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털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다 익었을 때도 유자의 열매 겉껍질에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귤도 마찬가지죠. 귤도 요 속에 들어있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에 털이 없기 때문에 귤의 껍질에도 털이 없다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귤나무는 가지를 보면 가지에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는 초록색인데 요 가지에 요 초록색 가지에 가시가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귤입니다. 귤인데 거기에 비해서 탱자나무는 그 가시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가시의 숫자가 많아서 이 가시가 날카롭고 뾰족하고 사람한테 찔리고 동물들한테 찔리기 때문에 이 가시가 엄청 많아서 이 나무를 쭉 울타리처럼 담장이나 울타리 대신에 이 탱자나무를 쭉 심어 놓으면은 다른 동물들이나 유해한 동물들이나 도둑놈의 침입을 막아줄 수 있는 훌륭한 생울타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 가시 때문이죠. 이러한 가시 때문에 탱자나무는 생울타리용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유자나무 또한 마찬가지로 그 가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고 뾰족한 가시가 엄청 많이 있다. 날카로운 가시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유자나 탱자인데 반해서 귤나무는 그 가시가 없다. 가시가 없다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귤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의 잎자루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달리는 요 부분을 잎자루라고 하죠. 그것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가지가 있고 잎이 달리는 아래에 요 잎자루가 있는데 요 잎자루를 보면은 잎자루는 여기 있는데 잎자루의 양쪽에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자루가 있고 잎자루 양쪽에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귤나무인데 탱자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잎자루에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귤이나 탱자나 똑같은데 반해서 유자나무는 잎자루에 달려있는 날개가 양쪽에 달려있는 날개가 폭이 넓어서 마치 작은 잎처럼 보인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귤나무는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 귤나무는 아까 꽃을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했는데 꽃이 피어 있을 때 벌이나 나비가 와서 수분이나 수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분이나 수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매가 맺는 것에 대해서 다음 화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위결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식물들은 꽃이 피고 나면은 꽃 속에 들어있던 꽃밥이 터져서 꽃밥 속에 들어있던 꽃가루가 암술무리로 날아가서 수분을 하거나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식물들 중에서는 수분이나 수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열매를 맺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분이나 수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열매를 맺히는 것을 우리들은 단위결실이라고 하죠. 단위결실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단위결실이라고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이렇게 파르테노카르피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결실을
다른 말로는 또 단위 결과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위 결실의 가장 큰 특징은 열매 속에 씨앗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속에 씨앗이 없다. 그래서 열매 속에 씨앗이 없는 과일을 우리들은 단위 결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위 결실의 대표적인 식물이 바나나가 있죠. 우리 바나나 먹으면서 씨앗 때문에 고생한 적 한 번도 없죠. 바나나도 씨앗이 없고 귤도 씨앗이 없습니다. 근데 귤은 어쩌다가 보면은 귤 속에 씨앗이 한 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은 귤도 씨앗이 없는 단위 결실이고, 파인애플도 마찬가지로 씨앗이 없는 단위 결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씨 없는 포도나 씨 없는 수박도 만나서 먹게 되는데, 이러한 씨 없는 포도나 씨 없는 수박도 인간들이 화학 처리를 해서 그 속에 있는 씨앗이 없어져 버린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단위 결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